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드디어 핵심 요약집이요, 핵심 요약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핵심 요약집은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거라 여태까지 여러분들 다음 카페 같은 데서 제가 올렸던 핵심 요약 자료 같은 거 보셨던 분들은 그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집은 제 랜드프로에서 쓴 교재로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게 이제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 책 출간이 조금 늦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일단은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앞부분 조세 총론 부분을 좀 보시고 계시면 요약집이 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요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요. PDF 파일로 보시고 오늘 핵심 요약 강의 1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요, 제1편 조세 총론인데 교재 여러분 페이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584페이지 자 1편 우리 조세 총론 파트 1 펴놓으시고요. 조세 총론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죠. 여기에 30회 시험만 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이나 그 후에는 한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33회 시험도 여러분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조세 총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하느냐.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우리 조세 의미 특징에서는 여러분요, 납부이행 방법이 있죠. 세금 납부이행 방법 요것만 여러분들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요것만 잘 아시면 되고요. 조세 분류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나 하시면 되죠. 가끔씩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조세 분류는 종합문제 속에서 또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이런 얘기들, 요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또 출제되기도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징수 방법은 강론과도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은 조세 총론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 요 소멸에서 여러분요 28회 시험 때 소멸에서 나오고, 성립에서 29회 시험 때 나오고, 또 확정에서 요게 32회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세음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요거 별표 3개 하면서 요 확정, 여기에 성립 확정에서 작년에 나올 가능성이 특히 확정과 소멸 이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별표 3개 썼는데 확정에서 나왔잖아요, 예상대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무조건 나온다였는데 올해는 2개만 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요. 우리가 세금은요, 한번 보세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죠. 그러면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럴 때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원칙인데 또 예외가 있죠. 이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요거는 29회 시험 때 나왔고 또 30회 시험에서 연달아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31회, 32회 안 나왔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도 올해는 좀 33회 시험 대비해서는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올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 절차요. 시험에서는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30회 시험에서 언급이 되고 그랬는데, 이 조세 불복 절차에 30회 시험 끝나고 개정된 중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내용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는 예전에 지방세법에 이 내용이 있을 때는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던 의외 부분에서 조세 총론에서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혹시 몰라서 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봅니다. 서류 송달 이런 부분은 딱 한 번 나왔고 그 이외에도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따가 살짝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면
먼저 우리 조세의 의미 특징 여기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오늘부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죠.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촬영하다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던 분들, 자, 드디어 이제 제 얼굴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다가, 마스크 쓴 얼굴만 보다가 처음 보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의미 특징인데, 여러분 교재 거기 펴시면 조세 총론, 우리 조세 개념 나오죠? 조세 개념 및 특징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은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실 납부 이행 방법, 양가로 6번 있죠? 여기만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그래서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한 얘기고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이요. 여러분들 교재 585페이지 보시면 2번의 상단에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 나와 있죠? 별표시 큼지막하게 여러분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되냐면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뭐예요? 상속세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자, 그럴 때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보면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는데 올해 2022년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자,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그럴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 배웠던 분들 우리가 혹시 심화과정을 아직 못 들은 분들 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를 꼭 반드시 빠르게요. 수강하시는데 만약에 요약집 강의부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 다 듣고 여기 오시면 시간이 자, 계속 일정이 밀려서 안 돼요. 자, 여기 핵심 요약집 강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병행해서 거기 먼저 듣고 이렇게 그 진도만큼만 듣고 따라오시고요. 심화과정도 똑같습니다. 심화과정도 못 들으신 분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 요약집 강의 일정에 맞춰서 거의 해당되는 부분만 들으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강의 들었던 분들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얘는 자 물납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대부분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얘 둘 다요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와 함께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그때는 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된다는 거 2022년 개정세법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이 지방교육세는 요거는 지방세법에 법령의 규정은 없고요. 예규에서 보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안 되고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된다는 예규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허용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허용이 되고 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여기 지금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얘도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잘 보셨으면 우리 기본 이론 강의부터 꼭 기초부터 제가 꼭 확인했던 게 있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작년 32회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정답지문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지문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뭘 보시면 되냐면 우리 제가 꼭 확인했던 게 있어요.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요.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여러분들이 외치셔야죠.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O, X요. X죠? 허용 안 되고. 등록면허세? X고요. 물납. 재산세 물납?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요? O 되지 않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되고요. 분할납부, 취득세 보시면 우리 하나 또 확인할 게 있네요. 상속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여러분 물납 허용됩니까? 네, 상속세 O 허용되고요. 증여세는 물납 됩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OX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취득세 X죠.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분할납부요?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 허용되고 상속세는요. 분할납부 O 허용되고 증여세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재산세고요. 얘만 고르셔야 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허용 여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거기 585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요 표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딱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조세의 이런 것들은 특징은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세의 분류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조세 분류 보기 전에 핵심 콕 중요 지문이 있습니다. 요 핵심 콕 중요 지문은 우리 여러분들 학습 자료가 이제 나갈 건데 그 자료에는 오지선답 문제로만 제가 이제 문제가 나갈 것이고요.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갈 것이고 요 OX에 대한 것은 거기에 배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 2월 과정에 이럴 때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대부분은. 자,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OX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콕 중요 지문 여러분요. 첫 번째, 재산세, 납세, 고지세에 병기하여 고지되는 경우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OX예요. 자, 금방 우리가 봤었죠?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고지세에 병기해서 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에 올해부터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조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분류는 여러분요 별표시 하나짜리죠. 거기 2번 테마 조세 분류 전체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별표시 하나 합니다. 먼저 조세 분류를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죠.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그럴 때 국세,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다고 그랬고요. 부동산 수입할 수 없잖아요. 자,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되는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형광펜으로 줄 긋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건 그냥 교양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하나의 세법에는 하나의 세목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단일법주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이 전부 다 과세 주체가 되는데요.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 거기 여러분 양가로 2번에 대한 거 있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개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하고요. 특광도, 줄여서 우리 특별시, 광역시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가 그렇죠.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여러분 다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에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해운대구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죠. 재산세는 시군구세고요.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는 다 과세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 골라라 그러면 얘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는 다 특별시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 법인세 낼 때 여러분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얘만 하여튼 특광시군입니다. 주민세, 과세죄,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우리 더 많은 지방세가 있지만 얘네들만 과세죄를 알면 답고는 된 지장이 없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죄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특광 도가 과세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등록면허세 하여튼 특별시세 아니라는 거, 구세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얘 특광 시군세지 도세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 국세, 지방세 얘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 국세 외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지금 정도 되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대충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대충 모릅니까, 여러분? 대충 알으셔야 되는데 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푸실 때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했는데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했을 때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또는 국세만 골라야 되는데 같이 고르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만 문제 풀 때 주의하시면 되고 국세, 지방세 세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죠. 소득세는 6문제 내외로 출제되고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자세한 내용 출제 안 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세목 이름만 아시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얘는 독립하게는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독립하게는 안 나오지만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농특세 얘는 또 언급이 되고요. 주세는 뭐 술에 대한 건 시험 관계없고 인지세 여러분요. 예,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독립하게는 안 나오지만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죠. 보기에 깔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없고 개별소비세 관계없고요. 자,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취득세 시험 문제는 2-3문제 출제되죠. 예,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자, 재산세 3문제 내외로 출제되고요.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역자본 시설세가 31회 때 독립화 문제로 한번 나왔고 지방소득세가 27회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몇몇 특징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민세 예, 독립하게 출제는 안 되는데 보기에 깔려 나오죠. 그래서 몇몇 특징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동차세 보기에 나온 적 있지만 몰라도 답고는 된 지장이 없고 담배소비세, 레저세 시험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목들을 외우는 건 아니고 출제 비중을 통해서 보면서 얘네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보니까 이제 목적세가 나옵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보통세죠.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와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근데 목적세, 이거는 다른 조세의 분류는 대부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과 관계없죠. 기초과정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지금 유학집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적세는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 사용 목적은 여러분들이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만 하면 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 없고요. 목적세 종류 3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가 기본 수강일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농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목적세 2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 자,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찌찌.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다. 이렇게요. 자, 다 같이 한번요. 계신 곳에서 교교농, 찌찌.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교재 또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조세 분류,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시험에 이건 뭐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편하게 봅니다. 유통과세요.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학자들이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볍게 보시고, 우리 재산 보유세, 재산 보유의 담색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들, 보유세 3인방, 요 세 가지는 꼭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들 보유세라는 거. 자,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인데 부가세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죠. 자,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여기 어디서 봤습니까, 얘네들? 교교농, 아까 목적세였잖아요. 근데 얘네들 부가세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육세가 독립세, 본세로 하는 세금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주세,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이라 시험과 관계없기 때문에 교육세는 중요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가 중요하죠.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분 항상 얘가 중요한데 이 농어촌 특별세 어떤 세금이냐? 여러분 기본 사항이 들었던 분들은 뉘집 자식이냐? 자,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족보 떠올려야죠. 뉘집 자식인지. 자, 요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족보,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자, 그래서 농특세 나오면 항상 조세 총론에서 반사적으로 요걸 떠올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요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부가세인데 아까 교교농, 찌찌에서 목적세기도 한데 얘 부가세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나왔다. 얘 항상 뉘집 자식이냐 족보 뉘집 자식입니까 여러분? 얘는 지방세고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또 교교농 찌찌 목적세고 지방교육재정을 해서 부과되는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때 우리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와 이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를 우리가 본세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인데요. 뭐 세율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부가세목에 구하는 세율까지는 그 세목 이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두셔야죠.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할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기도 하고 또 취득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농특세는 취득세 납부할 세액의 10%로 부과되기도 하고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의 부가세로서는 농특세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우리 이거 아예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는 확실하게 외우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예? 재산세는 부가세목 어떻게 외웠어요?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가 몇 프로? 20% 부과됐습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부과되는데 우리 이것도 확실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종농이. 예. 사람 이름으로 종농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죠. 농특세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자,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종농이니까 종부세액이 몇 프로 여러분들? 20%로 부과되죠. 그래서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산세 나왔다. 부가세죠. 보유세죠. 재산세 나왔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부가세목 종농이 농특세 20%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 두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로 뭐 지방소득세 부과된다거나 그럼 무조건 틀려요. 양도세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를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직 오늘 그 기본수업 계속 공부했던 분들은 대충 이제 부가세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립세 부가세를 근데 지금 아직까지 헷갈리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뒤로 넘어가서 강론에서 또 하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으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요. 재산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고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눈에 익혀두고 자, 갑니다. 부가세. 자, 그래서 농특세 누이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누이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에 관해서요. 이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뒤에 우리 재산세 뒤에 기타 지방세라고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자세히 서술이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되고요. 다만 우리 교재 지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여기 표 아래에 요 내용 지방소득세 관련해서요. 요것만 살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얘 부가세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얘가 부가세였죠. 지금 독립세로 전환되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소득세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하나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얘 지방소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 시군. 얘만 특광, 시군이죠. 나머지는 특광도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그럴 때 얘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여러분들. 얘 부가세 아니라는 거, 독립세라는 거. 그래서 지방소득세 시험에서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액의 부가세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얘보다 독립세입니다. 부가세에서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이야 이게 독립세인지 부가세인지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은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같이 계산하죠. 그래서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얘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자동 계산했죠.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얘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뒤에 나오지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소액은 징수를 면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액징수 면제액이 적용됩니다. 고지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27회 시험 때 정답지문으로 나왔지만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여러분 볼 필요 없고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게 개인지방소득세인데 얘가 이제 시험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해요. 몇몇 특징 빼놓고는.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나왔다 그러면 몇몇 특징 빼놓고는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독립하게 자세하게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정도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거.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나오면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갑니다. 다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자, 그리고 조세 분류, 거기 세목별 세율 구조 나왔죠? 4번. 예. 이 세목별 세율 구조는 여러분이요, 요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가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이건데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건데요. 그럴 때 과세표준금액의 이쪽 함수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고 이쪽이 세율이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고요.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죠. 얘들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머리 글자를 따서 비누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강론에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이런 순서로 공부하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러분? 자, 요거 가볍게 세목별 세율 구조. 비누, 비누, 비누. 이렇게요. 다 같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비누, 비누, 비누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비누, 비누, 비누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죠? 여러분들이 좀 거기 교재 순서는 조금 바뀌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PPT가. 자, 그런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587페이지 3번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별표시 큼지막하게 합니다. 자,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이 활동에 따른 분류는 시험 문제 또 최근에 30회 시험 때도 나왔고요. 가끔씩 또 출제가 됩니다. 또 잘 그래서 이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교재 거기 여러분이 줄을 좀 그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요거 밑줄 긋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요. 밑줄 긋습니다.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이요. 취득 시에만.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얘들. 자, 그래서 나머지 얘들은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에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자 있습니다. 자,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밑줄입니다. 재산세 밑줄. 그리고 지역자본, 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층구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얘네들은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또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자, 양도소득세 밑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들은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틀을 딱 잡고 거기 아래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나오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따로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판사하는 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판사하는 대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자, 그럴 때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여러분 국세고,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죠. 그럼 여러분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기본 소강의 들었던 분들, 유치원 다닌 어린애한테 제가 부가세 연락이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어른들 앞에서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뭐라고 힌트 줬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랬죠?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성립시가 다 본세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여러분 여기 잠깐 화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종합소득세요. 부동산 보유 중에 우리가 대여, 임대예요. 그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보유 중에 대여하는 거니까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부과되죠.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부과되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와 양도 시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소득세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될 때 지방소득세도 동시부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저를 잘 보셔야죠. 화면 보시면 취득과 양도에 양날개에 부과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일단 통설적 견해가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니까 거기에 그거로 문제 푸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취득 보유 단계에서도 얘가 모든 단계,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아구가 맞는다? 답이? 자, 된다? 자, 답을 고를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었죠. 자,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예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어떤 세금이냐?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은 부가가치세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국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세 꼽살이 껴서 다닙니다. 자, 여러분, 동네 일이면요, 6시 내 고향에 어떤 농촌부부 기본 소강이 들었던 분들은 얘기해 드렸는데, 자, 어떤 농촌부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아저씨가 동네에서 인기 짱이죠.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이 아저씨가 가서 다 해결해 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밭에서 일하다가 부부가 일하다가 이 아저씨가 쏜살같이 전화 받고 가버리면 이 밭에 남아있는 일은 누가 다 했어요? 아줌마가. 아, 진짜 이 아저씨 진짜 강큰 남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있었죠? 농부 아저씨요. 자, 농부 아저씨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동네 일이면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해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걸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새겨 넣는 순서 잘 보세요. 자, 아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딱 틀을 잡고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위에 보유와 양도시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동네 일이면 다 끼고 들어가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틀을 잡으시면 되고, 핵심 콕 우리 중요 지문이 나오네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이다. 자, OX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이다.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지방교육세가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맞지만, 지방소득세는 얘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아니에요. 자,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보통세고 얘 부가세도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만 지방세고 목적세 부가세고 지방소득세는 보통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부가세가 아닌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때문에 X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콕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도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인데 우리 재산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서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고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농특세,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인지세 3개죠. 근데 여러분 요거 기출문제인데, 자, 우리가 세법을 몇 달만 공부하면 재산세, 종부세가 보유 시에만 부과된다는 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2가지 빼면 당연히 뭐 3가지죠. 자, 그래서 어떤 간에 얘네들 3가지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좀 변형한 건데, 3개가 그러니까 4번이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에 따른 부를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세 관련 용어인데요, 여러분. 조세 관련 용어인데, 조세 관련 용어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이 조세 관련 용어에서 편하게 보시는데, 면세점, 요 소액징수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요. 독립하게 이게 뭐 문제로 얘네들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얘네들은 독립하게 나오기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각 세목들의 종합문제 속에서 또는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여기에 별표시 큼지막하게 여러분이 2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봅니다. 먼저 여러분요, 면세점 보시면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죠. 면해줘. 근데 이게 제가 시간 몇 시에 시작했는지 깜빡했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봅니다. 목 운동부터 계신 곳에서. 자,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지개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자, 한번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자,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그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들, 일단 취득세는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게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얘네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이 사업소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즉 연면적에 따른 이 세율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 이게 어떤 거냐면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세점에서 요거 1억 5천만 원, 또 330제곱미터 면적을 요거 한번 또 금액을 눈여겨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취득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소액징수 면제인데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800원, 1200원 받으려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면 징수 비용이 더 들겠죠?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럴 때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 가지 세금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근데 이때 지역자원 시설세 소액증수 면제 적용될 때 얘는 소방분인지 특정 자원분인지 시설분인지를 법에서 따로 구분하진 않고 그냥 지역자원 시설세가 소액증수 면제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은 안 합니다. 여기서는 지방소득세예요. 얘네들은 소액증수 면제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여러분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거라 얘 신고납부예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인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가 지자체장이 얘를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 그럴 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지방소득세 27회 때 그 전에 재산세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재산세 또는 지방소득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등록면허세요. 자, 거기 등록면허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야죠. 등록면허세는 거기에는 없는데, 없죠? 없는데, 교재는 없지만, 등록면허세 이거 알아둡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저한의 세액은 받고 등기등록부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그렇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거기 588페이지 있네요. 588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이요. 부동산 등기할 때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등록업무 대행해주면서 받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없습니다. 공짜로 등기등록 업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얘 부동산 등기할 때 오히려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가 그 밖의 등기가 등록면허세에서 나중에 자 배우죠?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을 원래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풀으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6,000원으로 한다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만약에 2,500원 500원 계산됐다. 4,5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해서 또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 거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납세 의무자. 자, 요것에 관한 것은 요것은 잠시 또 우리 쉬었다가 봐야 되는데 잠깐 문제 하나 풀고 쉬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요.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지방세법상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자,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치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납세자, 자, 여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